2021년 8월 28일 토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다들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주말에 좀 피곤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벌쳐 갔다 와가지고 잠을 별로 못 잤어요. 어제 늦게까지 방송했잖아요. 한 3시간 자고 벌쳐 가가지고 저희 또 성산이 또 멀리 있거든요. 안동까지 가가지고 안동에서도 좀 더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 이마호 있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산 가가지고 또 벌초하고 왔습니다. 예. 항상 벌초는 힘든 것 같아요. 벌초 하시는 분들 항상 대단합니다. 저도 이거 25년 넘게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힘들어요. 예. 할 때마다 힘들어. 하면서도 막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선에서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걸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앞으로 저 말고도 이제 벌초 가실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벌초 갈 때 특히 뭐 저희 쪽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벌초 가는 산이 아마 일반적인 산이 아닐 거예요. 등산로가 있다거나 평범한 산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이 많습니다. 네, 야생동물. 저희가 갔던 데도 뱀은 뭐 기본이고요. 멧돼지도 있습니다. 멧돼지 그 보니까 산소 가 보니까 멧돼지가 밟은 흔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쪽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이번에 보니까 비에 좀 많이 쓸린 것 같더라고요. 네, 좀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벌초 가시면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가실 때 안전히 유의하시고요. 특히 벌집 같은 거 건드리지 마시기 버스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대형은 취미로 딸긴데요. 네, 강희천님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설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입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전도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전도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좀 핫한 주제죠. 오토바이 납품 운전이 왜 근절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가? 좀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을 제가 2개를 접했습니다. 뭐 보배드림이나 뭐 좀 운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선릉역에서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그 자동차에 지나가려다가 그 신호, 이제 녹색 신호를 이제 기사원이 봤는데 제동이 안 걸려가지고 이제 그대로 지나친 거죠. 그래서 그 운전자가 즉사했고, 그리고 광주인가? 그 광주에서도 이제 K5하고 이제 배달하는 거하고 이제 배달하는 오토바이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아예 다리가 아작이 났습니다. 아마 절단해야 될 거예요. 다리가,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예 뒤에 아예 그러니까 다리가 완전 박살나가 으깨져가지고 다리에 근육이 다 보이는 거야. 뼈랑 근육이 다 보이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뭐 그런 건 취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좀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뭐 난폭 운전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 2가지가 뭐 난폭 운전은 상관 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상관이 있다고 봐요. 예. 사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인식이 안 좋고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난폭 운전이에요. 난폭 운전이라고 하면 보통 폭주적만 생각하는데 폭주적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바이크 운전자들이 뭐 운전이 기본적으로 매너 있게 하는 거 사실 좀 보기가 힘들어요. 예. 약간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서울은 약간 뭐 카포니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약간 오토바이가 약간 그 경주한 느낌이에요. 보면 제가 그 아마 카포님 이제 버스 운전하시는 거 많이 봤을 텐데 횡단보도 앞에 서면 오토바이 그 이제
배달, 소위 딸배라고 하죠. 그분들이나 뭐 아니면 오토바이 동호회들, 아니면 오토바이 그냥 취미로 타는 이런 사람들이 앞에 서가지고 무슨 경주마처럼 자기가 더 빨리 가려고 왜 자리 다툼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능력 사건도 그렇게 하다가 발생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좋은 자리 맞으려고 하다가 앞에 차 안 보고, 그러니까 그 녹색 이제 출발 신호 왔는데 확인 안 하고 하다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뭐 뒤에 가도 상관없는데 먼저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보면 그런 게 좀 운전자들 입장이나 아니면 그 신호를 받아서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는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꼴불견이에요. 좀 보면. 그리고 오토바이도 갑자기 뭐 골목에서 튀어나온다거나, 예, 아마 그 사건 보면서 서울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남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언젠간 한 번은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안 좋은 사건들, 오토바이 관련해서 뭐 사상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런 사건들이 근절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건이 나오면 아 이제 오토바이 안 타지 마. 오토바이 안 타야겠다. 오토바이 타면 진짜 목숨 날아가겠다. 아니면 오토바이 정말 타더라도 안전하게 타야겠다. 안전하게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뿐인 것 같아요. 예, 그때뿐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건들을 이제 나올 때마다 저 사람이 운전을 못해서 사고를 당했지 나는 상관없어. 나 한 번도 저런 일을 당한 적 없으니까 앞으로도 당할 일이 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뭔가 저는 바이크 사건을 접할 때마다 그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타는 거 잠깐 생각해 봐야겠다. 아니면 오토바이 타더라도 나는 준법 조치를 최대한 준수하고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마가 운전을 못 해가지고 저런 일 당했지. 난 한 번도 저런 일 당한 적이 없어. 앞으로 당할 일이 없고. 어. 저 못해가지고 당하는 거지. 잘 타는 사람들은 안 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다니까. 근데 오토바이는 잠깐의 그 충격 때문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불관이면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 옛날 일이 아니죠, 사실. 그리고 우려스러운 게 그런 마인드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어떤 좀 인사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야.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토바이 관련된 인사사고가 나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통 오토바이 운전자 욕을 다 해요.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왜 이 난폭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가? 일단 첫 번째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토바이 첫 번째는 오토바이 취득 연령.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지금 몇 세죠? 중학교만 졸업하면 딸 수 있지 않습니까? 만 16세네요. 만 16세. 원동기 면허죠. 일단 법적으로 보니까 자, 만 16세면 한 고2 정도만 되면 딸 수 있다는 거네요. 고2 정도만 되면.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만 18세도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1종 보통이나 뭐 2종 보통을 따는 만 18세도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그 친구들도 굉장히 운전하기 위험하고 아직 성숙이 되지 않은 나이인데 만 16세면 어떤 나이입니까? 고2 아닙니까? 고2. 예. 고등학교 2학년이면 사실 공부하기 바쁘고 사실 이걸 딸 필요가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인데 오토바이 탈 일이 뭐가 생겨요? 예. 없어요. 근데 현행법에서 고2만 되면 합법적으로 오토바이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어린 나이 때부터 오토바이를 몰려가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오토바이 몰려가는 게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모는 게 아니라 좀 일탈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좀 폼 잡기 좋아하는 애들이 오토바이 따려고 해요. 이건 저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때도 고2 때 오토바이 타고 이제 학교 앞에서 있잖아요. 학교 이제 하교하고 나면 싸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옆 학교에서 교복 입고 와가지고 야 타락하면서 태우고 가거나 옆에 날리 요금선 옆에 껴가지고 같이 타는 거 저희 때도 굉장히 흔하게 봤거든요. 보통 폼 때문에 탑니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타는 사람도 있겠지. 집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차라리 일찌감치 돈을 벌어서 뭐 치킨집에 배달이나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뭐 그 돈을 들어 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 별로 안 보여요. 냉정하게 말해서 안 보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똥폼 잡으려고 타는 게 많아요. 똥폼 잡으려고. 나이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서 운전면허 따는데 이게 근절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주나요? 그리고 두 번째, 원동기 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운전 자세가 자세 교육의 부재. 근데 이게 있어도 솔직히 소용이 있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보면 그냥 따면 그만이잖아. 실기도로 따면 그만이지 이걸 어떻게 타라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만신용세 고등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 탔던 애들 중에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했던 애들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옛날에 지금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저희 때도 저는 실업계 나왔는데 그 실업계 나왔을 때 그 고등학교 때 싸움 잘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 학교 생활 적응 못하고 맨날 학교 오면 맨날 자고 싸움질하고 이런 애들이 보통 원동기를 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과연 교육을 받았겠냐 말이죠. 안전운전이나 뭐 운전할 때 뭐 신호 받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니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과연 그 운전기관에 얘기하는 것도 듣겠냐 말이죠. 뭐 시험을 치려고 듣긴 하겠습니다만 제대로 들었을 리가 없죠.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부모님 말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운전교육기관에서 하는 말을 듣는다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말을 듣는다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 성인분들도 여러분들 왜 운전면허 적성교육이나 아니면 왜 그 필기 딸 때 그때 뿐이잖아. 맞잖아 여러분. 하다 보면 성인들이 일종 보통 딸 때도 마찬가지인데 원동기 운전은 더 심했으면 심해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잖아요. 교육을 또 어떻게 보면 더 빡세게 해야 되죠. 더 빡세게 해야 되고 따기도 훨씬 더 어렵게 해야 되는데 물론 원동기가 이게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돼. 이 운전면허를 원동기를 따는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어요. 부모님 말, 선생님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어. 보통은 저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냥 머릿속에 딴 게 있어요. 뭔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출결 잘 찍고 나중에 이제 좋은 대학교 이게 생각이 없어. 그냥 놀고 싶다. 그냥 놀고 싶다. 그냥 옆에 딸내미 하나 태워가지고 그냥 폭진함 뛰고 싶다. 이런 생각 굉장히 강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10대들이 많이 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 절도가 많아요. 자전거 절도, 오토바이 절도. 10대들이 많이 하는 절도가 딱 두 가지가 있어. 오토바이 절도, 자전거 절도. 근데 오토바이 옛날처럼 이제 절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 절도가 많죠. 그 절단기 이용해가지고. 자전거 절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옛날에 엄청 많았거든요, 오토바이 절도가. 근데 지금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철사건으로 해가지고, 오토바이 이렇게 절도하는 거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보이더라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난폭운전을 잡아도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이 약합니다.
아마 이게 뭐 범칙금이나 뭐 경범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대구도 폭수주 유명합니다. 저 두유내거리. 두유내거리 유명해요. 근데 두유내거리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일단 거기가 도로가 넓어요.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도로에서 두유내거리에서 직진하면 바로 반월당이에요. 교차로 4개만 지나면 반월당이야. 도로가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거기다가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그쪽 동네가 별로 터가 안 좋아요. 그 7호 광장이거든요. 예. 대구 분들 7호 광장 가면 좋아하는 분들 별로 싫어하는 게 뭐냐. 거기가 양아치들의 어떤 종모 집결지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 그 달서구 유명합니다. 7호 광장 드리공원 유명해요. 그 동네가. 그 왜 유명한 그게 왜 그 동네 그때 대구 쪽에 어떤 노네들이 집결하냐면 그쪽에 실업계가 많아요. 옛날이나 지금 실업계가 많습니다. 대구에서 악명이 높은 실업계 학교도 거기 다 몰려 있고 아무튼 그쪽에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이 모여가지고 저 7호 광장 쪽에 모여가지고 폭치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동네가. 근데 이게 왜 근절이 안 되겠어요? 잡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약하고 그리고 잘 잡히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잡아도 뭐가 문제입니까? 잡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친구들 다 10대일 거 아니에요. 청소년. 자, 청소년은 뭐가 됩니까? 청소년 보호법이 있잖아요. 이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서 강한 벌을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경찰 입장에서도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경찰이 잡으려면 잡을 수 있지만 경찰들이 적극적 대응을 못하는 게 폭주를 띠는 애들이 대부분 10대니 그렇게 하다 혹시나 뭐 폭주를 강압적으로 잡다가 혹시나 그 친구들이 뭐 사고 나가 죽어봐요. 그럼 부모가 노발대발하지 않겠어요? 경찰도 과잉 진압했다고 뭐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경찰도 괜히 뭐 섣불리 움직였다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과잉 단속하다가 갑자기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박아가지고 죽은 사례도 있다 보니까 경찰도 괜히 이런 걸로 이제 적극적으로 안 섰다가 우리가 피해볼 것 같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거예요. 이게. 설령 잡는다 하더라도 뭐 벌금 범칙금이 끝나니까. 여러분 이게 난폭 운전은요 강력범죄가 아닙니다. 강력범죄가 아니에요. 거기 10대들이 하다 보니까 설령 강력범죄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다 보니까 이걸 좀 완전히 대체하기 힘든 거예요. 거기도 체포도 쉽지가 않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배나는 문화로 인한 딸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딸배들의 증가. 저는 이 배달 문화가 증가한 것도 이 난폭 운전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1번, 2번, 3번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솔직하게. 4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4번이. 4번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선능력이나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 4번이 기인한 겁니다. 왜 기인했냐? 그 사람들이 뭘 했겠어? 배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배달 가다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 쪽에는 많은 배달러들이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배달 쪽으로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배달 꿈나무들이 많잖아요. 왜냐? 배달이 돈이 되니까. 어설픈 사업하는 것보다 배달해가지고 하는 게 돈 더 나으니까. 근데 서울에서 배달 뭘 해보셨다거나 배달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배달을 하려면 배달 그 돈 있죠. 배달로 버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배달을 많이 잡아야 되죠. 배달 여러 개 해야 되죠. 하나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가는 길에 여러 개 받아가지고 동시에 멀티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동선에 가는 길목에 배달 잡아서 보통 배달 좀 오래 했다거나 좀 수완이 좋으신 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동선에 찍히는 거 있으면 거기에 중간에 걸쳐가지고 세네 개 잡아서 이제 멀티로 하잖아요. 그래야 돈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지 않습니까? 많이 받으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많이 걸리니까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호를 무시하는 거야. 신호를 무시하고 어, 그 좌회전 우회전 신호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거야.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 배달 이제 시간 맞추려고 여러 개 잡아놨으니까 어떻게든 그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신호 까고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어쩌는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이게 근절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배달 문화가. 이 사람들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서울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두세 개씩 잡아가지고 실어가지고 여기저기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배달을 좀 오래 했다거나 이게 좀 여러 개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신호를 다 잡으면 제때 맞출 수가 없대요. 그러면 너무 늦게 오면 또 손님들이 또 노발대발하고 심지어는 이제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그거 그 사람들 이제 충족하려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신호를 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까면 어떤 문제가 돼요? 납품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신호 안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푼이 아까 얘기한 대로 왜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왜 오토바이들이 맨 앞에 가가지고 서로 가려고 약간 경쟁하시 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오토바이예요. 다 보면 이제 짐칸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모난 거. 네. 뭐 하나 달렸잖아, 짐칸에. 뭐 실려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빨리 어떻게든 도착을 해서 한 개라도 더 해야 그 사람들 남는 거니까. 물론 그분들이 어떤 사정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 시간 맞춘다고 이거 뭐 신호 까고 무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이게 근절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배달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신호 까고 다니면서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배달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보통 돈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배달하는 사람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배달하는 경우가 많아. 사정이 딱하거나 빚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몇 개라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개라도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 맞춰야 되잖아. 많이 받아가지고. 특히 그렇게 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운전 습관이 이제 버릇처럼 되신 분들은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네. 뭐 늦는다고 컴플레인 것도 그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 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달 오토바이를 좀 엄격하게 잡는다고 들었어요. 예, 빡시게 잡는다. 근데 이게 배달 오토바이가 너무나 많으니까 교통경찰이 잡는 것도 좀 한계가 있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이게 뭐 근절이 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괜히 우리가 오토바이 운전하는 걸 안 좋게 본다가 오토바이 운전하는 애들을 약간 양아치처럼 보거나 좀 그분들의 어떤 그런 음, 운전면허나 어떤 직업의식을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래전부터 내재돼 있었던 거예요. 저희 때부터 이렇게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근절이 안 됐는데 지금 와서 근절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나와도 사실 근절되기 힘들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또 인사사고가 발생하겠죠. 안타까운 일들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뭐 근절을 시키려면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그 바이커들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운전 습관이 바로잡히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일반 운전하는 사람이 백날을 해봐야 뭐 오토바이에 그 끼어들기 뭐 시도 무시하면 답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신다거나 배달 업종에 뛰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왜 욕할까 생각하기 전에 본인부터 바뀌셔야 될 겁니다. 본인부터 바꾸고 본인부터 신호 지키고 직업의식을 좀 좋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을 깔 수밖에 없어요.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의 어떤 그 난폭 운전에 인해서 그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